여기 세관에는요,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보러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있어도 그냥 여기를 보러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셀프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준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여기 건물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이제 예쁘게 찍어주고 이제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해주고 나서 여기도 좀 한번 보실까요? 하고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예. 여기 군산 세관은요 1908년도에 그러니까 1906년도부터 시작해서 1908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지게 돼요. 근데 이 건물은 고종황제 명으로 군산이 개항되면서 1899년에 5월 1일이 군산은 개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옛날에는 이제 군산 세관이라고 하지 않고 인천 해관 소속으로 그냥 군산 지사로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산이 1899년 5월 1일에 개항을 하면서 저처럼 이게 오랫동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건물이 1908년도에 지어졌고요. 이곳에서 1993년도까지 85년 동안 근무를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이 건물이 고종황제의 명으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대한제국 순수 우리 자금으로 86,000원을 주고 이것을 일본이 지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돈으로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86,000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6,000원이니까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86,000원 갖고 어떻게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저는 정확하게 환산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은 86억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8억 얼마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의 가치는 되겠죠. 지금 현재 짓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은요. 이 앞에서 보면은 이 좌우가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좌우가 양쪽으로 똑같은데요. 이렇게 뒤돌아서 보시면은 이 건물을 한번 반으로 딱 접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물감으로 이렇게 막 반절만 그려가지고 데칼코마니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펼치면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곳이 한 곳이 있다면은 창문이에요. 양쪽에 창문만 하나는 아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창문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앞에 돌출되어 있는 저 문을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양옥집 한옥에서 양옥집 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발판이 있었죠. 돌출된 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서양식 영국식 양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국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빨간 벽돌들은 벨기에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08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벽돌이나 저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우리 저기가 조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들이고 이 건물이 수입을 해와서 저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 3개의 청탑이 있는데 이 비닐 모양의 지붕과 이 청탑으로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에 적산가옥을 청산하자는 그런 저기로 이렇게 서울시청도 중개를 해가면서 허물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건물도 없어질 판이었는데 그때 이 당시 61대 방길남 세무사 세관장님께서 아픈 역사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없애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서 지금은 호남 간세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수탈의 현장을 이 건물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쌀을 수탈해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남아 있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던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는 현장으로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아니 제가 물어볼 게 있었어요. 지금 뭐요 한 가지 아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모양이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근데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는 저기 서울역 청사, 지금 서울역 청사하고요. 지금 한국은행 본점의 화폐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하고요. 이 지금 호남간세박물관인 군산세관이 세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이 이 군산세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 뒤로 돌아가면은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는 정당 카페로 지어져 있고 이제 우리 저기 전병호 목사님 그곳 선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곳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자부심을 가져야 된대요. 왜? 가장 오래된 건물에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왔다라고 이제 빵도 먹고 이제 저기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 정도로 이 뒷산 건물이 목포 세관에도 있다고 그래요. 목포 세관도 있었는데 거기는 불에 타버렸고 여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여기는 1908년도에 지어진 거고 서울역은 1921년인가 그리고 저기 한국은행 본점은 1912년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거죠. 예.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세 개의 건물이 남아 있는데 여기 이 건물만 대한민국 때 고종 황제의 엄명에 의해서 진 것이고 나머지 한국은행이나 서울역은요 이것은 일제 합병된 다음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별도로 회사가 있어요. 예, 있어요. 이 안에 오실까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여기 이 군산세관을 설명하러 온 해설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여기 한 사람 소개하려고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저희가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이곳에 그 선교사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정키는 1965년도 12월 달에 그 버지니아주에서 버지니아 크리스찬 버그에서 탄생을 하게 돼요. 이거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만 읽어주셔도 돼요. 이제 거기에서 탄생을 하셨고 워싱턴 애니 대학에서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하시다가 1891년에 선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곳에서 이제 선교 보고 대회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조선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1892년에 이분들이 한국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정키는 27세에 1892년에 결혼을 하고 이어서 11월 3일에 이 한국 땅을 오게 되는데요. 이 선교를 결심하고 오게 돼요. 근데 이 정킨 선교사 1892년, 1893년에 들어오려 선교사가 조선의 선교의 꿈을 안고 버지니아주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 부산, 하와이 거치고 일본 거치고 부산을 거쳐서 여기 군산 이후에 제물포 있죠. 제물포항은 그때 지금 인천이거든요. 거기까지 오는데 3개월에 걸쳐서 이 내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서울에서 조선의 언어와 문화들을 익히고 있다가 이분들의 목적은 호남 선교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선교를 위해서 1895년 3월 달에 인천 제물포항에서 이 군산까지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이 군산에서 450리길에 그 배를 타고 오는데 며칠이 걸렸을 것 같아요?
11일이 걸렸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항상 이 제물방에서 군산까지 오는데 11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분들한테 억지로 물어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근데 참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왔다, 안산에서 왔다. 거기서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요. 지금은 2~3시간이면은 여기로 올 수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11일에 걸쳐서 이 군산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군산에 이곳에 이제 처음으로 도착을 했다고 해서 자 이게 이제 1899년 5월 달에 군산은 개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96년부터 이 축항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당시는 여기가 바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배를 대고 여기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정킨 그 선교 기념협회에서 이제 최초 선기지 도착 표지석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도착을 해서 수덕산 이곳에서 한 5분 정도 가시면 걸어서 10분 정도 올라가시면 수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초가집 2채를 50불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불은 당시에 장정이 지게에 짊어지고 가야 할 정도의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50불을 사가지고 50불로 초가집 2채를 사서 그곳에다가 정킨의 집에서는 복음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류 선교사는 두루 의류 선교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1899년까지 환자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군산이 1899년 5월 1일에 개항을 하면서 이제 이곳이 이 앞에 있는 모든 저기들이 조개지로 바뀌게 됩니다. 외국인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말랭이 마을도 생겼고 여기 이제 선교 센터도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국멀이라는 수덕산에서 이제 구암동에 있는 국멀로 이사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제 교회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선교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이 정킨이 병이 나게 돼요. 병이 나게 되니까 이제 선교 본부에서 조금 쉬어라 하고 전주로 휴양차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제 열심히 일을 선교를 하고 하다가 거기서 1907년 12월 26일 날인가 급성 장티푸스와 폐렴에 의해서 98년 1월 2일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학벌도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외국의 땅에 자기의 몸을 헌신하게 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 자기 모든 일을 행하면서 자기 자녀들도 3명이나 풍토병으로 이곳에서 죽게 되는 것들 봤지만 본인 자신도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하면서 43세에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분은 조금 살았으면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이렴입니다라고 하면서 국멀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이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심겨진 이곳에 오셔서 이분들이 근대 문화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도 들여오고 야구, 축구, 스포츠 이런 것들에 규칙도 가져오고 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근대 역사의 밑거름이 되어서 군산의 여기 이곳에 이 모든들은 군산 역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이 군산은 600여 교회 10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10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군산에는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짓고 성교탑도 지었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에서 군산까지 왜 배로 왔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때의 고속도로가 뭐냐면 없었죠. 고속도로가 나머지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으니까 고속도로가 배다. 그래서 11일간 걸렸는데 너무너무 시끄럽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권사님이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팀들은요 이렇게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말하세요? 몇 분을 하냐? 3분 정도를 했어요. 3분 정도. 여기 한 2, 3분, 여기 한 2, 3분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서